항공의 역사 5부가 시작되었습니다. 5부. 한국 공군의 활약. 한국전쟁을 맞이한 대한민국 공군은 유엔 공군의 일원으로 연합작전에 참가하였고 총 14,163회의 출격을 통해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 351고지 전투 항공지원 작전 등의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공헌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남한은 22대의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F5는 연락기로서 관측용 정도로 밖에 쓸 수 없는 비행기였고 공군 장병과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구매한 T6 역시 훈련기였기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공군의 전투력은 형편없는 상황이었죠. 상대적으로 북한은 소련제 YAK-9 전투기, IL-10 공격기 등 전투가 가능한 기체를 포함해 약 200여 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군력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사실 한국전쟁은 걸음마 수준에 있던 대한민국 공군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한국전쟁 개전 초기 대한민국 공군은 북한 공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공군력을 가졌었지만 미군의 지원, 연합군과의 합동작전 등을 수행하면서 점차 독립된 공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갔습니다. 휴전 무렵 한국 공군은 병력 11,461명, 항공기 110대를 보유하는 전력으로 성장했죠. 한국전쟁 개전 이후 창설 이후 처음 전쟁을 맞이한 대한민국 공군은 초기엔 연합군과 함께 합동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1951년 10월 11일에 처음으로 단독 출격작전을 전개한 이후 1952년 1월 15일에는 적의 후방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승오리 철교 폭파 작전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독자 임무 수행이 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P-51 무스탕은 우리 공군의 중요한 전력이었습니다. P-51에는 롤스로이스사의 멀린 61 엔진이 사용되었는데요. 무스탕은 미국의 노스 아메리칸사에서 제작한 전투기로 1940년 영국 공군을 위해 처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초기 모델에는 엘리션 엔진이 장착되었는데 성능이 부족해서 좋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죠. 이에 엔진을 멀린 61로 교체하였고 이후 야생마라는 별칭에 걸맞게 뛰어난 성능으로 역사상 최고의 프로펠러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공군은 한국전쟁 휴전 후인 1955년 6월 20일 제트 전투기인 F-86 세이버 5대를 도입하였고 1965년에는 초음속 전투기인 F-5 프리덤 파이터를 도입하는 등 전력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공군의 현대화는 냉전 체제 속에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는데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1969년에 아시아 최초로 F-4 팬텀 전투기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죠. 또한 공군은 전력 향상에 필요한 조종사, 정비사 등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각종 학교와 전투비행단을 신설하고 확장했으며 1982년 9월에는 KF-5 제공호를 조립 생산함으로써 자주 국방 강화를 위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14. 1950, 60년대 공군의 발전이 민간 항공 발전의 밑거름으로 독립 이후 열악한 환경과 한국전쟁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왔던 우리나라 민간항공은 한국전쟁을 통해 양성된 수많은 항공인력들이 전후 민간항공 분야에 진출하여 재계의 발판을 마련했고 베트남전을 기회로 삼아 항공수송 능력이 증대되었으며 뒤이어 찾아온 7, 80년대 경제성장에 맞춰 항공운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항공은 점차 발전하였습니다. 독립 직후 어수선한 전국에서도 대한민국이 민간항공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통제 아래에서 조선인들이 운영하던 다수의 민간항공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민간항공 산업의 특징은 주로 일본에서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조선인에 의해 조선 총독부의 사업을 배정받아 운영되었다는 것으로 이들은 항로개척, 어군 탐색, 우편 배송, 유람비행, 전단 살포 등의 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비행사 양성을 위한 비행학교를 설립하거나 비행기를 제작 및 정비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죠. 특히 항공운송 사업은 일본항공이 일본, 조선, 중국을 연결하는 장단거리 노선을 독점한 가운데 신용욱의 조선항공 사업 사만이 경성, 광주 1위간 정기 노선과 금강산 유람비행, 경성상공 일주비행, 경성 인천 왕복 비행 등의 운송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200m의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미군정은 45년 8월 24일에 내려진 연합군 총사령부 지시 슈프림 코맨더 오브 엘라이드 파워 인스트럭션 노트 제301호를 통해 38선 이남 전체의 항공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문서의 주요 내용은 일본 내의 모든 군사항공, 민간항공, 개인항공 등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었는데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죠.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에 사용되던 모든 비행기가 폐기되었고 김포공항은 미군의 전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1946년 2월 신용욱이 항공사를 허가받음으로써 민간항공에 싹이 틔워졌고 1200m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8년 10월 대한국민항공사로 변경한 후 서울 부산 간의
첫 노선을 운항함으로써 본격적인 민간항공이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 6월 29일에는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서울 도쿄 시애틀 노선이 취항했으며 한국 전쟁 중에도 서울 도쿄 타이페이 노선이 신설되었고 1954년 7월에는 서울 타이페이 홍콩 노선이 취항하는 등 국제 노선도 하나 둘씩 늘어갔습니다. 특히 KANA는 서울 부산 간 정기 노선을 10월 30일 최초로 운항하였는데 1981년 정부는 이날을 기념하여 항공의 날로 제정하였죠.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보유 항공기를 모두 전쟁 물자로 징발당했던 대한국민항공사는 휴전 후 민간 항공을 재개했고 195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957년 7월에 부산공항 불시착 사고, 1958년 2월에 항공기 납북 사고 등이 겹치면서 결국 재정난으로 파산하고 1961년 사장이었던 신용욱이 사망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헤쳐오던 최초의 민간항공사는 문을 닫게 되었죠. KANA의 파산으로 국제선을 운영할 민간항공사가 없어지자 정부는 100% 국가 예산으로 1962년 6월 19일 국영 대한항공공사를 설립하여 민간항공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대한항공공사는 국제항공협약을 통해 국제노선을 확장하고자 했어요. 1963년에는 일본 항공잘과 한일 상무협정을 맺어 서울 오사카 노선을 신설하고 1967년에는 한중항공협정 및 한영항공협정을 맺어 서울 타이페이 홍콩 노선에 재취항했습니다. 이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과도 협정을 맺음으로써 동남아 노선도 대폭 늘어났죠. 또한 최신 기종의 도입도 추진하였는데 네덜란드 파커사의 항공기 F-27, 미국 유니버셜 항공사의 FC-27 등을 도입하였고 국내 최초 제트 여객기인 멜러스의 DC-9도 도입하였습니다. 대한항공공사는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출범하였으나 노후 항공기의 잦은 결항,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대한항공공사는 1969년 2월 주대한항공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당시 대한항공의 보유 비행기는 총 8대로 아시아에 존재하던 11개 항공사 중 꼴찌에 해당하는 초라한 규모였죠. 한편 1960년에는 사업가 조중훈이 한국항공 AK를 설립하였습니다. 61년부터 정기 운항을 실시하였으나 승객의 감소로 1962년 2월 한진 관광 주식회사에 민항 사업을 양도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장덕창이라는 사람도 고려항공을 설립했지만 자금 사정으로 문을 닫았으며 그 외에 크고 작은 항공사들이 많았지만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한진 상사는 영세한 자본 투자와 방만한 경영으로 쇠락해야 했던 대한항공공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대한항공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무제한에 가까운 자본 투자를 결심했고 인수 직후 사실육부 27과의 비대한 조직을 이실오부 17과로 축소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또한 5개년 투자 계획을 세워 1973년까지 매년 10억에서 15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항공기 및 장비의 현대화와 사원 교육비에 투자했는데 이는 국영공사 시절이던 1962년부터 69년까지 정부가 투자했던 15억 원에 비하면 엄청난 것이었죠. 이 밖에도 한진 상사는 정부와 협상을 통해 국제선 허가 시 대한항공과 협의해야 한다거나 민항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 국내 항공사업은 대한항공으로 일원화 할 것 등을 승인받음으로써 민간항공사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긴 하였지만 당면한 문제는 항공운송 수요가 많지 않아 당장의 흑자 운영은 유원하다는 것이 현실이었죠. 그러나 경영 합리화 작업과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지위 확보는 향후 대한항공이 세계적인 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경제 발전의 선봉장이 된 대한민국 항공산업. 걸음마 수준이었던 대한민국 항공운송산업은 1969년 민영 대한항공의 출범 이후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해외 파견, 수출량의 증가로 여객 및 화물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부터는 대형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공항 시설과 공항 관리, 운영 체계를 국제 수준으로 확충 개선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올림픽 등의 국제 행사 개최, 해외여행, 자율화 정책, 제2민간항공사인 아시아나의 출범 등으로 항공 수요가 급증하였어요. 이로 인해 국내 국제공항의 시설 확장과 최첨단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오랜 준비 끝에 2001년에 이르러 영종도의 인천국제공항을 개항하였습니다. 대형 항공기 시대. 19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항공운송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국내 역시 산업화의 영향으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물류 수송을 위한 대형 항공기의 도입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1973년 대형 항공기인 보잉 747을 도입했죠. 보잉 747은 기존의 가장 대형기였던 보잉 707에 비해 5배가 넘는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처리했으므로 여객 탑승, 화물 탑재, 지상 조업, 객실 서비스, 기내식 등 관련 업무들의 완전한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아울러 새로 도입된 최신식 비행 장비에 걸맞은 지상 조업 장비와 시설 교체의 확충이 필수적이었죠.
비행기가 대형화되면 공항을 비롯한 관련 시설도 모두 대형화되어야 그 비행기를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시설 개선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활주로였습니다. 보잉 747은 이착륙을 위해 3,200m의 활주로가 필요했지만 당시 김포공항의 활주로는 겨우 2,468m밖에 되지 않아 미국 연방항공청인 FAA에서 제정한 국제 기준에 미달이었어요. 이에 정부와 대한항공은 보잉 747 도입에 앞서 1972년 동안 활주로 연장 및 청사의 확장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운영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고 제작사인 보잉사와 먼저 취항하였던 일본 항공자를 교육을 보내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보잉 747의 도입은 단순히 비행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시 낙후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체질을 완전히 뒤바꾼 엄청난 사건이었죠. 일명 전복이라고 불렸던 보잉 747은 높이가 6층 건물과 맞먹는 3m의 길이 70m, 폭 60m이며 2층으로 된 기내 구조에 400명을 태울 수 있는 3개의 클래스 좌석이 갖추어져 있고 25톤의 화물을 따로 탑재할 만큼 엄청난 외형의 압도적인 성능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선 주력 기종이었던 보잉 707의 5배가 넘는 화물을 수송할 수 있었으면서도 연료는 2배밖에 들지 않을 만큼 높은 효율까지 갖추었죠. 보잉 747은 1969년 2월 9일 첫 비행을 시작한 이래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버전으로 생산되다 2011년 3월 20일 최종 버전인 보잉 747 8I로 단종되었습니다. 현재는 화물기 버전만 생산되고 있어요. 승객 수요와 수출량의 증가. 1960년대 이후에는 광부와 간호사의 독일 파견, 베트남 파병, 중동 근로자 파견, 유학생 진출 등이 빈번해지면서 항공을 통한 여객 운송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1960년대부터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70년대 들어 빛을 발하면서 눈부신 경제 성장 아래 수출량의 증가로 항공화물 수요는 급속히 늘어났어요. 국제민간항공기구 알카의 자료에 따르면 1979년 우리나라 국제선의 총실적은 세계 10위였는데 1966년 98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짧은 시간 동안 실로 엄청나게 발전했음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하면서 항공운송 산업은 덩달아 발전하게 되었고 항공운송 산업이 성장할수록 수출 여건 또한 더 좋아지게 되어 대한민국 경제와 항공운송 산업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공항 운영의 전문화. 197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전부 여객기와 초운속 여객기의 활발한 보급으로 항공운송은 명실공히 독자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따라서 그 수요 역시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각국은 공항 확장이나 대규모 신공항 건설 등을 서두르게 되었고 각종 시설의 신속한 유지 보수와 개량, 증설 등을 위한 투자와 다양한 기능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 등 공항 운영의 전문화가 요구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야 보잉 747의 도입을 계기로 공항 운영의 전문화를 위해 1980년 7월 1일 한국공항공사 KAC의 전신인 국제공항관리공단을 발족하였습니다. 5부는 여기까지고요. 6부에서는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한강의 기적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놓치지 마세요.